안녕하세요. DH의 짐니스틱 라디오 코치 DH입니다. 오늘은 마지막 챕터로 물구나무 밸런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. 일단 제가 소개해드릴 훈련 방법은 크게 네 가지고 네 가지 순서로 이루어져 있어요. 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많기 때문에 본인한테 맞는 훈련을 선택해서 꼭 이 영상에서 소개되는 훈련이 아니더라도 선택해서 하시면 되고, 일단 자세를 먼저 훈련 방법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. 첫 번째는 이렇게 배병 물구나무 형태로 벽물구나무를 선 상태에서 이렇게 발을 떼는 연습인데, 중요한 거는 손과 벽의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야 돼요. 10cm 이하로 오게 만들면 가슴을 벽에다 붙인 상태로 일자로 자세를 만들 수 있는데, 가슴을 딱 벽에 대고 있는 상태에서 발만 떼서 밸런스를 잡는 것. 아무래도 가슴이 벽에 붙어 있다 보니까 밸런스 잡기가 쉽고 용이해서 일단 입문자에게, 이제 밸런스 훈련 입문자에게 좀 추천해 드릴 수 있을 만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요게 익숙해지시면 이번에는 이렇게 가슴을 떼고, 가슴을 뗀 상태에서 손의 간격도 아까랑 다르게 조금 더 벽에서 떨어졌죠. 그래서 적당히, 너무 많이 나오시면 발 떼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. 그래서 적당히만 나와서 가슴이 벽에 닿지 않게 나와서 이렇게 한 발 떼고, 한 발을 먼저 떼고 한 발 떼서 이렇게 중심을 잡아보는 것, 천천히 하시면 돼요. 그래서 요 두 가지 훈련에서 이제 하나 문제점이 생기는데, 이 착지 때문에 이제 두려움이 생겨서 요 자세로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. 그래서 뭐 크게 이 착지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인데, 아주 푹신한 매트를 깔아놓고 뒤에 깔아놓고 하는 방법이 있고, 두 번째는 머리를 몸쪽으로 쏙 집어넣고 팔을 굽히면서 앞구르기 형태로 내려오는 거, 몸을 말아서. 세 번째는 한쪽 손을 옆으로 짚으면서 옆돌기 형태로 떨어지는 거.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, 저는 옆돌기 형태로 떨어지는 거를 좋아하고 그렇게 하기를 보통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. 이게 운동신경이 좀 있으신 분들은 좀 본능적으로 그렇게 내려오시는 방법을 터득하시는데, 그게 좀 어려우신 분들은 옆돌기를 따로 한번 좀 연습을 해보시고, 이렇게 좀 발이 둘 다 떼지지 않은 상태에서 발을 벽에 붙인 상태에서 한 팔을 옆으로 짚고 옆돌기 형태로 떨어지는 그런 방식을 써서 조금 감을 잡으신 다음에 그런 착지 요령을 터득하시는 방법도 있겠죠. 착지 요령에 대해서는 그게 좀 그 제가 말씀드린 큰 세 가지 방법 안에서 좀 해결을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 다음은 이제 이렇게 등벽 물구나무 형태를 만들고 난 다음에 한 발 떼고 한 발 떼고 이렇게 버티는 거. 요 자세부터는 이제 실질적인 물구나무 자세와 거의 이제 똑같이 되는 거죠. 실제 자유물구나무 형태와. 왜냐면 발을 이렇게 차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버티고 있을 테니까. 그래서 발을 뗄 때도 이 발을 너무 벽에서 너무 많이 떼버리면 이쪽으로 휙 땅으로 떨어질 거고, 너무 발을 적게 떼버리면 발이 자꾸 벽으로 떨어지니까 적당히 발을 뗄 수 있는 그 감각도 같이 키우셔야 돼요. 그래서 발의 위치가
거의 어깨와 일치하거나 아니면 어깨보다 조금 더 앞에 나간 정도로 그런 정도 위치를 찾을 수 있게 본인이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. 손의 위치는, 손과 벽의 거리는 세 번째 손가락과 첫 번째 손가락을 최대한 넓게 벌린 상태의 한 뼘을 띄운 위치거든요. 네, 그렇게 거리를 설정하시면 될 것 같고, 그래서 요 동작이 익숙해지시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딱 벽을 등지고 발을 차 올리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. 그러니까 요 발을 차 올렸을 때 발이 벽에 닿지 않게 한다라는 느낌으로 계속 발을 차 올리셔서 딱 올라가셔야 돼요.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오래 버틸 필요는 없고, 저는 이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오래 버텼는데, 발을 차 올려서 만약에 너무 세게 차 올려서 균형 잃고 벽에 닿게 되면은 다시 앞에서 보여드렸던 등벽 물고 나오면서 발 떼는 연습, 하나 발 떼고 발 떼서 조금 버티고 다시 내려오고, 다시 벽에 발이 닿지 않게 한다는 느낌으로 발을 차서 딱 올라왔다가 다시 떨어지고, 올라왔다가 다시 떨어지고, 그렇게 해서 자유물구나무로 들어가는 어떤 그 연습 방법을 이렇게 벽을 가지고 하는 거죠. 훈련 방법에 대해서는 뭐 크게 4가지 정도로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고, 이제 밸런스에 대해서 조금 영향을 주는 요소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면, 제가 볼 때는 손가락, 손 간격, 어깨, 팔꿈치, 고관절, 엉덩이, 발끝, 요렇게 보거든요. 그래서 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손가락을 다 펴고, 그러니까 손가락이 땅에 다 닿게 다 펴고 설 수도 있고, 손가락을 땅을 움켜쥐듯이 이렇게 손가락 마디를 좀 굽혀서 이렇게 땅을 짚는 방법이 있거든요.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떤 걸 하셔도 상관없는데, 제가 뭐 해볼 때는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땅을 움켜쥐듯이 하는 게 밸런스를 잡는 게 더 용이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본인이 편한 거를 선택해서 하시면 돼요. 이렇게 손가락 마디를 굽혀서 하게 되면 손가락에 힘의 강약을 주면서 또 밸런스를 잡게 되거든요.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손가락이 힘을 줬다가 뺐다가 줬다가 뺐다가 하는 이렇게 보이시죠? 이런 식으로 균형을 잡게 됩니다. 그리고 손가락은 활짝 펼치고 있어야 되고요. 기본적으로 손 간격 같은 경우에는 거의 팔이 그대로 어깨와 손이 거의 비슷한 위치에 오게끔 완전히 수직으로 딱 어깨 넓이만큼만 벌려서 할 수도 있고, 어깨 넓이보다 살짝 더 넓게 잡아서 할 수 있는데, 뭐 이것도 본인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어깨 넓이로 딱 맞게 손 간격을 위치시키는 게 밸런스 잡는 데는 조금 더 용이하기는 합니다. 그래서 본인이 좀 그래도 접근하기 쉬운 형태로 먼저 훈련을 뭐 해보시는 게 어떨까,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, 그래서 어깨와 팔꿈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깨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완전하게 밀어 올려서 거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.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, 일단 거상을 하게 되면 밸런스를 잡는 데 있어서는 조금 불리해질 수는 있어요. 왜냐하면 무게중심이 높아져 버리기 때문에.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상을 유지해야 되는 이유는, 거상을 하고 있지 못하면 견갑골을 위로 쭉 뽑아가지고 이렇게 하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. 견갑골을 제대로 쓰지 못하게 되면 어깨로 부담이 많이 오게 되고, 어깨가 부담을 받으면 팔꿈치랑 손목도 점점 부담이 커지게 되거든요.
그래서 기본적으로 거상을 유지를 하시는 게 좋고, 뭐 그리고 어떤 미적인 자세의 어떤 미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쭉 뽑아 올려서 일자로 쫙 뻗어 있게끔 해야 자세가 보기에도 굉장히 예쁘기 때문에 그런 미적인 부분에서도 중요하고, 그리고 거상을 하고 있지 않게 되면 팔꿈치가 자꾸 굽을 수 있어요. 그래서 팔을 완전히 다 뻗은 상태에서 물구나무를 서야 되기 때문에 거상을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는 거. 그리고 팔꿈치 같은 경우에는, 저 같은 경우는 바깥으로 좀 틀어준다는 느낌, 팔꿈치가 실제로 바깥으로 틀어지진 않지만 틀어준다는 느낌으로 해서 팔에 접히는 부분이 앞으로 보이게 한다는 느낌을 가지고 좀 팔을 틀어주는 거죠. 동시에 어깨도 살짝 바깥으로 틀어주는 느낌으로 딱 버티게 되면 상체가 이렇게 딱 이렇게 어깨가 딱 고정이 돼서 딱 이렇게 상체가 뭔가 이렇게 탁 단단하게 잠겨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. 그렇게 되면 어깨의 어떤 흔들림이, 좌우의 흔들림이 좀 최소화되면서 밸런스를 잡기가 용이해지더라고요.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.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신경 써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, 발끝은 이렇게 세워서 딱 힘을 줘서 포인트를 하는데, 한 번에 발에 힘을 팍 주지 말고 밸런스를 잡고 있을 때 좀 밸런스가 익숙해지고 조금 이제 버티는 게 좀 딱 잡혀 있을 때, 그때 서서히 발을 세우면서 조금 힘을 주면서 만들어 보세요. 이게 한 번에 힘을 팍 주고 있으면은 이게 밸런스 잡기가 쉽지 않거든요. 그리고 발에 힘을 주고 있는 거랑 빼고 있는 거랑 밸런스를 잡는 난이도가 또 달라지기 때문에, 발에 힘을 풀고 있으면 오히려 이제 밸런스 잡기는 쉽지만 좀 예쁜 자세는 안 나오겠죠. 발끝을 못 세우고 있으면. 그래서 일단은 발에 조금 힘을 풀고 있다가 밸런스가 좀 제대로 잡혔으면 그때 서서히 힘을 주면서 발을 좀 발끝에 힘을 주고 세워보는 거, 발끝 포인트를 해주는 거, 그렇게 해보시고, 마지막으로 엉덩이랑 고관절인데, 이 부분은 컨트롤하기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. 조금만 잘못 컨트롤을 했다가는 좀 균형 잃기도 쉽고, 그런데 이 고관절은 앞에 벽물구나무에서 자세를 제대로 지켜 오신 분이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잡혀 있어요, 자세가.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이 고관절은 너무 신경을 쓰지 마시고요. 나중에 이제 수준이 좀 더 높아져서 고관절을 컨트롤하는 감각이 확실하게 오게 되면 그때 살짝 이제 고관절을 말면서 골반 후방경사를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을 조금 줘서 자세를 좀 더 정렬해서 만들어 볼 수는 있겠죠.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, 고관절을 너무 말아가지고 발이 살짝 이렇게 넘어오면서 이렇게 파이크 형태의 자세가 될 수 있거든요. 엉덩이 살짝 뒤로 빠지면서 고관절을 너무 과도하게 말면 그렇게 돼요. 그래서 그런 자세는 바람직하진 않거든요.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관절은 다 펴져 있어야 돼요. 펴져 있는 상태에서 살짝만 골반 후방 경사를 말아주는, 이게 만들어주는 거지, 너무 과도하게 말아버리면 자세가 좀 이상해진다는 거. 기본적으로 고관절을 다 펴서 발의 위치가 어깨나 혹은 어깨보다 조금 더 뒤로 갈 정도로만 만들어 주셔야 돼요. 그러려면 고관절을 일단 펴야겠죠. 편 상태에서 살짝 말아주고, 엉덩이도 너무 힘을 꽉 주기보다는 적당하게 힘을 줘서 고관절이 정렬된 고관절이 딱 잠겨지도록,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어주면 이제 완전한 물구나무 자세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겠죠. 그래서 이게 총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, 방법적인 거는 제가 말씀드린 크게 4가지가 있고, 밸런스를 결정짓는 요소들은
손가락, 손 간격, 어깨, 팔꿈치, 고관절, 엉덩이, 발끝 뭐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고, 우리가 밸런스에 있어서는 사실 이게 딱 이렇게 해라, 이렇게 하면 무조건 된다라는 정답을 내리기가 너무 어려워요. 이게 왜냐면 이게 밸런스적인 문제로 오면은 이게 상당히 본능적인 감각이거든요. 그래서 이 밸런스 감각이란 거는 결국에는 되게 빠른 우리 몸의 전기 신호에 의해서 운동신경이 작동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사고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것보다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는 거죠. 빠르게 이루어진다는 거지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절벽 끝에 내가 서 있는데 누가 살짝 밀었어요. 절벽에 떨어지진 않을 정도로 살짝 밀면은 우리가 중심을 잃으면서 절벽 위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막 중심을 잡을 거 아니에요. 그때 뭐 특별히 어떤 중심을 잡기 위한 어떤 사고 과정을 하고 난 뒤에 중심을 잡은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떨어지지 않게 해서 몸이 중심을 잡으려고 반응을 하잖아요. 물구나무도 마찬가지거든요. 중심이 이렇게 이동하니까 내가 이런 자세를 취하고 저렇게 이동하니까 이런 자세를 취해야지라고 생각을 한 뒤에 자세를 잡는 게 아니거든요. 굉장히 빠르게 그냥 몸이 그냥 그 즉시 반응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, 그래서 이게 밸런스 감각을 터득하는 데 있어서는 그래서 개인차가 매우 크고요. 그래서 논리적인 프로그램 적용이 가장 이게 어렵고 좀 까다로운 부분이죠. 그래서 먼저 스트렝스랑 자세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, 스트렝스랑 교정된 자세 훈련이 논리적 프로그램을 구상하는 데 용이하고 또 해당 요소를 발달시키기 위한 기준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일단 먼저 항상 제가 기초를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다 그런 것 때문이거든요. 그래서 스트렝스랑 자세를 확보하는 것은 그래서 매우 중요하고, 또 스트렝스 확보 훈련을 통해서 어떤 물구나무에 필요한 근력, 협응력, 근지구력 뭐 이런 것들을 발달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밸런스 훈련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신체 상태를 먼저 확보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렇게 되면 연습량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고, 연습량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다는 거는 더 빠른 발달을 불러올 수 있다는 거죠. 그렇지만 스트렝스 훈련만으로는 밸런스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지나치게 또 스트렝스 훈련에만 몰두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필요하고, 그래서 적절한 기준점을 세우는 게 좋은데, 보통은 뭐 1분 3세트나 5세트 정도 벽물구나무 정확한 자세를 버틸 수 있으면 괜찮다, 뭐 대체 이렇게 보거든요. 물론 더 많이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. 다만 밸런스 훈련을 같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. 왜냐하면 우리가 결국에는 자유물구나무로 가야 하기 때문에 벽에서만 해서는 이게 밸런스를 얻을 수가 없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고, 그래서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정확하게 하는 것에 좀 항상 염두에 두고 훈련을 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.